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시장에서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재료와 뉴스 텔레그램에서 오늘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1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 인프라 기업 중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기 첫 번째로 전해드릴 거고요. 관세 리스크를 털고 미국으로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한 기업의 전략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월 잠정 수출 데이터가 두 번째로 발표된 날입니다. 섹터별로 숫자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템이 시작을 할게요. 오늘 로이터 통신의 오전에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배경훈 과기부 장관이 직접 밝힌 내용을 기반으로 보도가 된 기사가 있습니다. 오는 3월부터 오픈 AI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공동으로 한국 내의 데이터 센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작년 10월에 오픈 AI가 한국 기업들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언제 현실화되나 싶었는데 이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다음 달이면 바로 삽을 뜨게 됐습니다. 추정되는 규모는 우선 초기 용량 2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두 곳을 먼저 짓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20메가와트면 고성능 AI 서버 수천 대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오픈 AI,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한 배를 탄 만큼 한국이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기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기사와 함께 오늘 또 시장에서 바로 반응한 종목이 있습니다. GNC 에너지인데요. 그 이유는 이 텔레방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났던 기사들인데 SK와 아마존과의 협력 이력은 단순한 예전 뉴스가 아니라 이번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도 GNC 에너지가 명순위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 강력한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1초라도 전기가 끊기면 그 피해가 천문학적입니다. 그래서 정전에 대비한 비상용 가스터빈 발전기가 필수 중에 필수인데요. GNC 에너지는 이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용 발전기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GNC 에너지는 이미 작년에 SK와 아마존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국내 최대 규모 AI 데이터 센터 비상 발전 시스템 공급사로 선정이 된 바가 있고 그때 이제 계약 규모가 420억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이미 인증받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기사가 텔레그램 방에 딱 정확히 11시에 공유가 됐거든요. 주가는 11시 5분에 장중 고점 터치하게 됩니다. 18% 넘게 올랐던 주가가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8%대 오름세만을 유지하고 있고요. 39,600원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이어가 볼게요. 철강 쪽 얘기인데 철강 업황이 여전히 어려운 것 같지만 오늘 현대제철의 호재가 될 만한 기사들이 몇 개 보여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루지에이나 공장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곳은 현대제철이 무려 8조 원 넘게 투자해서 짓고 있는 자동차 강판의 핵심 기지로 꼽히는데요. 당초에 2029년 가동이 목표였는데 이걸 더 앞당기기 위해서 충남 당진 공장의 핵심 설비를 뜯어서 미국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새 설비를 주문해서 받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엄청난데 그냥 쓰던 설비를 가져가서 투자비도 아끼고 공사 기간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철강에 혜택을 주는 미국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하루라도 빨리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춰 수익을 내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그간 지지부진했던 현대스틸파이프 매각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현대스틸파이프는 매출의 상당 부분이 북미 지역에서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 관세 불확실성으로 매각 작업이 그동안 탄력을 받지 못했는데 트럼프 정부가 관세율을 확정하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더욱이 북미 에너지용 강관 수요가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매각의 하이라이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스틸파이프의 기업 가치 현재 대략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있는데 매각이 성사가 되면 현대제철은 엄청난 현금을 확보하게 되고요. 이 돈은 당연히 미국 루이지애나 공장 같은 고부가 가치 사업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말 이 기사가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되는 건지 일단 현대제철의 주가가 장중 내내 강합니다. 오후장에서도 7%대로 높은 주가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34,25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수익성이 높은 미국 자동차 강판 시장에 현대제철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라는 건데 투자 관점에서 이런 현대제철의 체질 개선 노력이 향후 실적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삼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이어가 볼게요. 한 달에 3번 나오는 잠정 수출 데이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11일이니 두 번째 잠정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날이고요. 섹터별로 정리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디램 수출 좋고 판매 가격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수출 판매 가격이 3월에는 살짝 둔화되는 경향이 있고 5월과 6월에는 다시 상승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코멘트를 좀 추가적으로 더 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지금 전자닉스는 돈을 잘 벌 것 같다라는 기대치가 확 올라가 있는데 3, 4월에도 그만큼 기대치를 또 올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반도체 수출 가격이 제일 비싸게 팔리는 시점은 6월인데 그 전인 3월과 4월은 잠깐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슬로우 시기인 만큼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전자닉스를 들고 있는 비중만큼만 유지하자 이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수출 데이터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어제 투자텔메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MLCC 수출과 판매 가격 역시 견조한 게 확인이 됐고요. 반도체 소부장에서 ISC도 관련 수출과 판매 가격 숫자가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ISC는 실리콘 러버 소켓에 강점이 부각이 되면서 북미 전략 고객사와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도 논의 중입니다. 기파는 수출은 긍정적이지만 판매 가격 전가 여부가 2월 수출 데이터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두산 CCL은 수출은 좋은데 최근에 판매 가격이 상승이 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이 판매 가격 상승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브카드는 중국향 수출이 이번에 많아 보였는데 중국 낸드 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관련주로는 TSE, 샘CNS가 있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HBM의 경우 기존 D램 대비 2~3배의 프로브카드가 더 필요한데요. 국내 프로브카드 기업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또 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라면 수출이 2월에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숫자로는 분기 단위로 전년 대비 그로스 둔화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고용량 변압기는 업황이 좋다는 게 최근 수주 공시와 더불어서 수출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ST팜은 관련 올리고 수출 판매 가격이 좋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ST팜,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 의약품 매출이 증가가 전망이 되면서 최근에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들 더해지고 있고요. 동진 세미캠은 포토레지스트 수출이, KTNG는 담배 수출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기계 쪽에서도 굴삭기 수출도 데이터가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 종목들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CCL과 관련해서 판매 가격의 상승 확인이 됐다라는 코멘트 드렸는데 오늘 주가 5%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변압기 쪽에서는 주가 흐름 상당히 좋은 게 확인이 되고 있죠.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 나란히 5%대 강세 흐름 유지를 하고 있고요. HD 현대 건설기계 사명 변경이 됐습니다. 합병과 함께 HD 건설기계가 오늘 6%대로 아주 퍼포먼스 좋은 주가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이슈들 3가지로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이태호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부분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역시나 화려한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 꼽은 이슈는 이제 창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NPU를 탑재하겠다라는 그런 방안들을
좀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필요사 AI 관련 종목들, 창투사 관련 종목들이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개별 모멘텀을 제외하고 본다 하더라도 업황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좀 더 누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투사 관련해서는 사실 5년 주기의 사이클이 항상 도래를 하거든요. 신규 상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은 2021년도에 역대급의 어떤 IPO 추진이 나오면서 최고점을 만들었었고 2022년도에 IPO 건수는 최바닥을 다지면서 2023년에서 반등 그리고 2024년에서 25년 올해까지도 상승세를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이제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투자 관련 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5,000피의 달성 이후에 코스닥에서의 어떤 활성화 정책도 정부 주도하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3차 벤처 구미라든지 모험 자본 투입에 따른 활성화 정책들이 현재까지는 좀 구체화 단계가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기대감에 의한 부분만으로도 거래 대금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투사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추세적인 연속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DSC 인베스트먼트가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후속 종목들의 어떤 흐름 자체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한번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이슈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슈 키워드로 창투사를 꼽아주셨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의 후발주자가 될 만한 창투사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재 가격 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종목명은 LB 인베스트먼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창투사 관련해서는 우선 가장 큰 포인트는 이 운용 자금에 대한 흐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LB 인베스트먼트가 드라이 파우더가 굉장히 충분한 기업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운용 자산 자체가 1.5조 원 수준까지 확대가 된 상황이고요. 추가로 이제 대형 펀드를 결성하면서 업계 상위권 운용사로서의 펀딩 경쟁력을 굉장히 잘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업황이 회복하게 되면은 공격적인 어떤 신규 투자를 좀 더 할 수 있을 확률들이 높아지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기존의 지분 가치들이 레버리지 효과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눈여겨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계 상위권 운용사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창투사의 핵심은 결국에 엑시트를 얼마큼 잘하느냐, 회수 사이클에 대한 부분인데 이 벤처 투자 업체들의 경우에는 IPO 시장이 호황이 발생을 할 때, 또 M&A 시장에 어떤 적극적인 규제 완화들이 발생을 할 때 성과 보수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가 지난 2021년 이후로 다시금 이 IPO 시장이 호황 국면을 좀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이 창투사 그리고 LB 인베스트먼트의 실적 증가세가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주가라는 것들은 이런 실적들이 찍히기 이전에 현재적으로 좀 반응을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B 인베스트먼트의 1차 목표가 7,6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개해 주셨던 이마트가 오늘도 장중에 15% 넘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리뷰와 함께 이태우 매니저 만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주시죠. 네, 이마트가 오늘 시장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순매출이 28조 9천억 이상이 기록이 됐고요. 영업이익이 지난 2024년 대비했을 때 580% 이상 증가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본업 중심의 수익 구조가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것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4년 만에 세적 배송을 추가적인 어떤 세택 투자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성장 스토리로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14만 원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4시 40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제 못다한 이야기부터 오늘 또 설 연휴 이후에 우리가 준비해 볼 수 있는 좋은 업종과 전략들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방 마감 이후 4시 40분 이태우 검색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좋은 정보 많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이태우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